7번째, 적천수. 적천수는 명리야근의 주장을 받아들여 잡격을 배격하고 업부용신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육친이론에 있어서는 육효의 이론을 수용하고 풍부한 신뢰와 통변을 위한 자세한 설명을 가한 것이 특징이다. 적천수의 격국론. 가장 큰 격국론의 특징은 임철초가 창안한 사종격이다. 사종격은 종왕격, 종강격, 종기격, 종세격을 말한다. 종왕격은 사주가 모두 비견과 급제로 이루어지고 관살의 극제가 없이 인수가 있으면 왕성함이 극에 달하므로 그 왕한 오행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종강격은 사주의 인수가 가득하고 비급이 중첩하고 일주가 당령하면서 재관이 전혀 없을 때 인수와 비급을 따르는 격을 말한다. 사주에 비견이나 급제가 많은 것으로 이루어진 사주를 종왕이라 그러고, 사주에 인수가 많아서 강해진 사주를 종강이라고 합니다. 종기격은 재관, 인수, 식상을 막론하고 사주의 기세가 목화에 치우쳐 있거나 금수에 치우쳐 있을 때는 그 치우쳐 있는 오행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종세격은 일주가 뿌리가 없고 사주의 재관, 식상이 아울러 왕성하면 그 왕성한 세 가지 오행의 기운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사종격의 이론은 격국론의 일대 혁신을 가져온 획기적인 이론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은 적천수의 용신론. 이 책의 용신론은 억부, 조후, 통관, 종왕의 원칙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이 책의 용신론의 핵심은 강중적과 네 글자에 있다. 강한 것이 무리를 지어 약하고 적은 것을 대적할 때에는 약한 것을 버리고 강한 것을 따른다는 것이다. 중화보다는 강한 것을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 때문에 이 책에 거론된 사주는 대부분 종격으로 보면서 종왕의 원칙에 따라 용신을 잡고 있다. 특히 사종격에서는 그 원칙에 따라 용신을 확정하고 있다. 사종격과 그에 따른 용신 선택법은 다음과 같아. 종왕격은 사주가 모두 비견과 급제로 이루어지고 관살의 극제가 없이 인수가 있으면 왕성함이 극에 달하므로 그 왕한 오행을 따라서 용신을 정한다. 그러므로 용신은 비급과 인수가 된다. 종강격은 사주의 인수가 가득하고 비급이 중첩하고 일주가 당령하면서 재관이 전혀 없을 때 인수와 비급을 따라 용신을 정한다. 그러므로 용신은 비급과 인수가 된다. 종기격은 재관, 인수, 식상을 막론하고 사주의 기세가 목화에 치우쳐 있거나 금수에 치우쳐 있을 때는 그 치우쳐 있는 오행을 따라 용신을 정한다. 그러므로 용신은 목화 또는 금수가 된다. 종세격은 일주가 뿌리가 없고 사주의 재관, 식상이 아울러 왕성하면 그 왕성한 세 가지 오행의 기운을 따라 용신을 정한다. 세 가지의 오행이 서로 상극하지 않게 되어야 하므로 관살과 식상의 싸움을 해소하고 통관하는 재성이 용신이 된다. 그러나 만약 어느 한 가지 오행이 유독 강할 경우에는 그 오행이 용신이 된다. 적천수의 용신론 가운데는 신강한 사주에서 관살의 극제보다는 식상의 설기를 우선하는 원칙이 있다. 이것은 왕한 것을 설계해야지
극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왕자의설불이극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 이론은 신강한 사주에서 관살의 급제를 선호했던 연애자평의 원칙에 반대되는 것인데 사주학의 용신론을 더욱 발전시킨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사주는 신강과 신약으로 대별하고 이에 따라 용신을 구별하는 것이 관례인데 신강사주의 경우는 재, 관살, 식상 중에서 두 가지를 택하여 식상과 관살은 상극하므로 병용하지 못함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신강사주에서 인성이나 비겁을 쓰는 경우는 식상과 병용하지 못함이 일반적이며 그런 사주는 이미 정격의 범위에서 벗어나 종왕격이나 종강격이 된다. 적천수에서는 비겁이 사주의 세력을 장악하여 태왕한 사주에서 식상과 인성 중에서 무엇을 쓸 것인가, 재관을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세력을 장악한 것은 그 강한 세력이 비겁이든 재관이든 식상이든 인성이든 막론하고 왕한 것을 설기함으로 용신을 삼을 수 있다는 것이 적천수의 설명이다. 다음 8번째 결론, 요약정리. 앞장에서 보듯이 사주학의 핵심 이론인 격국론과 용신론은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 변화되어 왔다. 이를 요약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본인들이 봤던 책으로서 본인들이 이제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 책을 가지고 이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은 세월이 흐르면서 안 맞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주풀이를 하고 사주 통변을 하실 때는 좀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자평은 연주 위주의 고법 사주학에서 일관 위주의 신법 사주학을 창안한 후 격국론을 주창하면서 사주 그릇의 크기와 운의 성패를 예언하였다. 과거에는 연주 위주로 사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핵가족이 되면서 연주보다는 일관 위주의 사주풀이가 더 잘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연주보다는 일관 위주의 사주풀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애자평에서는 서자평의 이론을 그대로 취하면서 풍부한 사주 신뢰를 넣고 격국론의 체계를 더욱 정연하게 발전시켰다. 세 번째, 삼명통회는 그 이전의 모든 사주학 이론을 집대성하여 사주를 판단하는 각종의 이론과 비결을 모두 소개하였고 그러다 보니 사주학이 아주 방대한 체계를 갖추기는 했지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학문이 되고 말았다. 네 번째, 명리야건에서는 격국용신론은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면서 잡격을 배격하고 억부용신 한 가지만 강조하였다. 다섯 번째, 자평진전에서는 연애자평의 육신론에 입각해서 순용과 역용의 격국용신론을 설정하였다. 여섯 번째, 적천수는 사종격, 즉 종강격, 종왕격, 종기격, 종색격을 주창하여 격국용신론을 한층 발전시켰다. 일곱 번째, 적천수 이후에 설하고가 자평수원에서 용신을 정하는 5가지, 즉 억부, 조후, 병약, 통관, 전왕의 원칙을 정했다. 요즘 용신은 요 5가지 원칙으로 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학들의 사주학문 연구에는 격국용신론이 중심이 되어 오늘날까지 계속 변형 발전되어 오고 있다. 혹자는 격국무용설을 주장한다.
격국 무용설을 주장하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는 학문이라는 대의적인 질서와 체계를 대하는 인식적 근본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약 1000년 동안 사주학을 발전시킨 걸출한 학자들은 당대의 지식인들이었음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며 모두 격국 용신론을 사주학의 핵심 이론으로 확고하게 발전시켰다는 것은 이를 부정할 이유가 없음을 말한다. 또한 그 한계를 타파할 만한 획기적인 학설도 아직 출현되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도 사주학계의 격국 용신론이 통일되어 있지 못한 실정일 뿐이다. 격국을 보고 용신을 갖다가 잡게 되면은 한 사주에 많은 분들이 용신을 잡을 때 격국도 다르고 용신도 다른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취향에 따라 취향에 맞는 이론을 선호하여 그대로 신봉하거나 또는 자신의 실험 경험을 덧붙여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도 있다. 사주 명리학계에 훌륭한 상담 이론의 깃털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발견을 기대한다. 사주 명리학은 아직도 발전할 여지가 많다는 뜻입니다. 사주 명리학계의 훌륭한 상담 이론의 깃털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발견을 기대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사주의 분석을 하는 데에는 격국과 용신의 틀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사람이란 제각기 기분과 감정, 인식, 느낌, 표현이 다른 것인데 어떻게 하나의 사주를 놓고 상담자들이 각각 다른 말을 한다고 탓할 수 있겠는가? 단 그가 무슨 옷을 입고 왔든가는 다 함께 알 수 있듯이 최소한 통일된 격국 용신법으로 운명을 예측하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하여 학자들은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필자는 대체적으로 명리야근과 자평진전, 적천수의 이론 중 장점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설하고의 자평수원에서 제시한 5가지 용신법을 수용하여 아래서 결론을 설명한다. 격국의 결론. 위에서 보듯 격국은 실로 방대한 종류와 여러 차례의 첨삭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그 중에는 허황되거나 중첩되어 난삽한 내용도 없지 않으나 현재까지 공식화되어 적용될 만큼 훌륭한 이론도 있으니 경험과 임상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고자 한다. 이 결론이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저자의 견해로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4격의 격국 명칭 중에서 칠살격, 양인격, 걸록격은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혼돈만 줄 뿐이다. 칠살격이라는 것은 결국 편관을 얘기하죠. 양인은 겁재를 이야기하고 걸록은 비견을 얘기합니다. 격국명은 십신으로 불려지는 10개의 명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의 생각은 이렇는데 이 사주명리학에서는 불리는 명칭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다르게 말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감안하고 보시면은 그 사주명리학의 체계를 잡는데 상당히 이제 시간이 절약되겠죠. 칠살격은 평관격으로, 양인격은 겁재격으로, 걸록격은 비견격으로 계칭하여 사용한다. 이분이 주장하는 겁니다. 칠살격, 양인격, 걸록격 이러면 십신에서 말하는 이런 거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도대체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을 처음 공부할 때 많이 하게 됩니다. 필자는
그동안 계칭하여 사용하였으나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오히려 음간과 양간에 따라 격을 설정하지 못하는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었다. 내격의 여러가지 혼동되고 중복된 명칭을 통일시켜 십정격의 비견격, 급제격, 식신격, 상관격, 편제격, 정제격, 편관격, 정관격, 편인격, 정인격으로 격국 명칭을 부른다. 이렇게 십정격으로 명칭을 붙이면은 쉬울 텐데, 칠사격, 양인격, 근록격 이러면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겠죠. 다음 두 번째, 외격에서 종격의 명칭 중 역시 혼동이 야기되는 격의 명칭을 십성의 명칭을 바로 적용하여 바로 잡고자 한다. 하여 종살격은 종광격으로, 종악격은 종식격으로, 종왕격은 종비격으로, 종강격은 종인격으로 계칭하여 사용한다. 우리가 종강격, 종식격, 종비격, 종인격 이렇게 하면 원래부터 이랬으면 쉬웠을 텐데 종살격, 종악격, 종왕격, 종강격 이렇게 부르다가 또 다시 이렇게 부르면은 그것 또한 부르는 게 더 많아지니까 더 헷갈리겠죠. 명리는 같은 것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쓰기도 하고 또 학파마다 다르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명리는 공부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학문에 속합니다. 즉 종광격, 종제격, 종식격, 종비격, 종인격으로 지칭하며 이들 종격은 임상실험 결과 분명한 하나의 격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화기격, 화기격은 화수격, 화목격, 화금격, 화토격, 화학격은 상당히 난해한 이론이라고 생각하나 실제 임상에서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화기격 또는 가화격의 성립이 타당한 경우가 있었다. 많은 활용은 안 될지언정 격으로 취급해야 한다. 좀 드문 케이스죠. 네 번째, 일기격은 종비격과 같은 작용이다. 일기격에는 곡직격, 염상격, 가색격, 종협격, 윤합격이 있습니다. 단지 사주 전체의 오행상으로 나타나는 고유의 성정 이해를 위해 책에는 성립 과정을 설명하겠다. 그러나 사주를 분석하는 데에는 취급하지는 않는다. 다섯 번째, 기타 잡격으로 암충격, 암합격, 일귀격, 복덕수기격, 형합격, 일덕격, 괴강격, 금신격, 시묘격, 비천농막격, 시상일위격, 시상일위기격, 도충격, 유월서귀격, 합록격, 자요삭격, 추교삭격, 임기용백격, 정난착격, 귀록격, 유검조양격, 공록격, 육임추강격, 육갑추근격, 구진덕위격, 현무당권격, 일덕수기격, 복덕격, 오행구족격 등등을 포함하여 기타 제반 특별격 및 잡격은 모두 오행의 원리상 논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으며 학문을 하는 사람은 역사적 문헌을 알아두어야 하고 부정하더라도 그 배경과 권언을 알아야 하는 것이니 활용을 하지 않는 것과는 별도로 읽어둘 필요는 분명하다. 다만 연애자평은 명리학의 태종이라 할 수 있을 만큼 학사 발전의 영향이 가장 컸던 책이므로 여기서 논했던 격국론은, 격국용신론은 연구하는 차원에서 부록에 설명해 놓겠다. 용신의 결론, 격국의 결론이 끝났고 이번에는
용신의 결론입니다. 위 고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신의 활용은 사주를 운용하는 이론과 격국의 변천에 따라 함께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주의 타고난 조건에 맞춰서 용신을 설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아래 용신의 종류와 결론적으로 지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용신법을 제시한다. 용신의 설정법의 수용은 다음과 같아. 억부용신, 조후용신, 통간용신, 병약용신, 전왕용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위 5가지 용신법은 모두 사주의 환경을 다각적으로 참고한 합리적인 용신법이다. 병약에 대한 이견도 있으나 임상 경험을 통하여 얻은 결과는 종종 귀신으로 분류되는 운에서 흉하지 않았던 것은 비록 귀신이나 용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묘한 작용을 볼 수 있었다. 용신과 귀신만으로 판단이 안 되는 부분에서는 참고할 필요가 충분하다. 전왕용신은 오직 강한 오행의 세력을 따라서 용신이 되는 것이다. 즉 종하는 오행이 곧 격이 되며 그 자체를 용신으로 삼는 것이니 격국용신이라고 하며 또는 종왕용신이라고도 한다. 명칭은 다르나 작용은 모두 같은 의미이다. 종격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곧 용신의 설정으로 직결이 된다. 종을 하는 여러 가지 형국에 따라 용신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합리성이 있는 좋은 이론으로 취한다. 다음 순역용신은 사길신, 정관식신, 인수, 재성을 사길신이라고 합니다. 사길신의 격국은 순용하고 사흉신, 칠살, 양인, 상관, 편인 의 격국은 역용하는 것으로 용신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점은 격국 이론으로서 타당성과 참고할 부분은 충분하다. 그러나 현 시대는 그야말로 사흉신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더욱 인정받기도 하고 활동 범위도 넓어진 다중매체의 시대이며 유머와 재치가 성공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미루어 볼 때 환경과 동기를 중시하는 형대 명리론에서의 용신법으로 합당치 않음을 체험하였다. 그러므로 순역용신법은 그 적절성이 허용하는 범위 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고전의 변천 과정을 탐구하여 현실에서의 가부간을 정리해 놓게 되었으니 원칙론으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필자의 실험 결과로서 참고하기 바란다. 다음 격국을 통한 용신의 설정을 비유하여 설명하자면 마치 곳곳의 환경에 적합한 구조와 다양한 미관으로 건축물을 세우나 반드시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수평을 바로잡고 기둥을 바로 세워야 하는 건축공법과 같아 사주의 체질에 따라 용신이 설정되는 위 5가지 용신의 설정 방법을 수용하여 사용한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격국 용신법도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을 이 책에서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더 상세한 내용들도 많이 있으나 이 책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게 될 때 격국용신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통변을 하다 보면은 애매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그렇다 보면은 그 애매한 부분들을
오랜 세월 그 걸출한 학자가 탄생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가며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1차 산업시대, 그 농업화 시대죠. 2차 산업, 3차 산업이 있는데 1차 산업시대는 직업이 그래 많지가 않았습니다. 직업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과거에 단순한 그런 격국용신법으로 그 사주를 보는데 또 직업이나 직업 선택이라든지 또 직업을 알아맞추기가 쉬웠지만은 요즘같이 직업이 뭐 5만 가지인지 15만 가지인지 모르는 아주 많이 직업이 많아지고 사회가 다양화되니까 그 사주만 봐가지고 직업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사주 그 직업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주가 어떤 직업이 적절하다고 뭐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이 사주를 보고 이 사람 직업이 뭔지 알아 맞춰보라 이러면은 거의 못 맞추죠. 그 많은 사주를 어떻게 알아맞추겠습니까? 그 많은 직업을요. 그래서 1차 산업시대, 농업화 시대에는 맞추기가 쉬웠지만은 뭐 2차 산업 공업화가 되고 그 다음에 3차 서비스 산업이 발달된 이런 세상에서 이제 4차 산업 시대로 넘어가는 이 와중에 직업이 뭐 10수만 개여서 지금은 한 20, 30만 개 될 거라고 봅니다. 수십만 개의 직업이 있는 데서 이제는 사주를 가지고 어떤 직업을 하느냐고 안내하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주를 가지고 이 사람이 직업이 무엇이냐 알아맞추기는 요즘은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이 사람이 어떤 기운을 타고났으니까 어떤 직업에 종사하면 참 좋겠다. 뭐 이 정도는 알아맞출 수가 있죠. 여기에 뭐 상당히 많은 사주의 사례와 뭐 좋은 예들도 많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다 알려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격국용신의 뭐 정의와 격국용신의 변천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뭐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든지 더 좋은 내용의 책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은 댓글에 달아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